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크리지아스입니다. 공문을 준비하는 수험생께서 자이스트 독해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자이스트 독해 풀 때는 모르는 문장만 공책에 해석하고 전체를 해석해 볼 필요는 없나요? 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선 자이스토리 독해를 풀때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이 유형별로 연습하실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 접근 방법을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가 스파트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유형별 독해 접근법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스파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독해 유형별 접근법 여기 들어가시면은 프린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 프린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트 독해가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유형을 순서대로 풀다 보면은 뒤에 나온 유형이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은 빈칸 완성, 그리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죠. 자, 이 유형은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매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 하루에 3지문이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유형을 섞어서 풉니다. 근데 여기서 풀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푸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 일단 시간 배분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시간 배분을 하게 되면은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악을 못합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감독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주제 이런 거는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올 거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너무 오래 잡고 해석하지 말고 어차피 해석이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런 문장들은 일단 읽고 넘어가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읽고 넘어가되 대신에 앞문장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 이 부분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점이 이제 리뷰할 때예요. 자, 리뷰할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이었어요. 공무원 영어든 소방 영어든 경찰 영어든 독해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재진술 될 수도 있고 또는 추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따라서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빠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내용 파악을 놓치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 내용이 잘 안 되고 내용이 왜곡되기 쉽고 무엇보다도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 오답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자. 그리고 지문 안에서만 순수하게 근거 찾자. 그래서 앞에서 내용 파악할 때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표시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력적 오답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아까 풀 때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읽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하지만 리뷰할 때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독해 노트에는 앞으로 자이스토리 말고도 나중에 영어 연도배 기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동형보호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주세요. 독해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문장 구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문장에 쓰인 어법이나 구문을 잘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약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는
이 독해를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장 구조 분석 하느라고 내용파가 다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고 나서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자신이 시작한 문장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해주고, 따라서 이런 독해 노트를 만들다 보면은 많은 문장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과연 이 문장들만 봐도 되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아마 풀 때는 몰랐는데 풀고 나서 보니까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맞춤 문장이면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틀린 문장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노트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볼 때는 일단 전체 문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모르는 어휘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처음에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기초 어휘로 우리가 수능 어휘나 중학교 영단어나 기초 어휘를 외우면서 영어를 공부를 시작하지만 마지막 독해 싸움은요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우리가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하고 단계별로 독해 연습을 하잖아요. 문장 구조 분석, 직독 끊어읽기, 구문 독해 이런 연습도 하고 유형별 독해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를 많이 아냐 모르냐 싸움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 독해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오지만 독해에서 쓰이는 기출,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반복돼서 쓰입니다. 따라서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 그리고 자투시를 자주 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도 있고, 그럼 복습 효과가 있겠죠. 근데 독해용 어휘 노트는 우리가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자신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이 독해용 어휘 노트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풀고 나서 전체 지문을 빠르게 한번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리를 하자면 답의 근거 지문에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독해 노트 정리해가지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 그럼 마지막으로 독해용 어휘들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자투리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연습하시면은 독해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